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화물차에 아슬아슬하게 적재물이 실려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마주오던 화물차에서 미끄러진 쇠파이프와 부딪히는 아찔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왕복 2차로 도로를 달리는 차량, 중앙선 너머로 흰 트럭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긴 쇠파이프를 여러 개 실은 트럭에서 파이프 하나가 가로 방향으로 떨어져 나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게 보이는데요. 놀란 운전자가 황급히 멈추지만 트럭이 그대로 달려오면서 쾅! 이 차량 앞부분에 부딪히고 맙니다. 화물 차량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파이프가 차량이 과속 방지턱을 넘으면서 떨어졌는데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계속 달리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요. 충돌 사고가 난 뒤에야 화물차도 멈춰 섰습니다. 당시 쇠파이프에 부딪힌 차량에는 운전자와 임신 중인 아내, 3살 자녀가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운전자가 빨리 발견해 멈췄으니 망정이지 그대로 달렸다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화물 적재 불량 차량을 강력 단속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 도로 전세 낸 건 태어나 처음 본다며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편도 2차선 국도를 달리는 차들 앞으로 파란색 비닐로 포장된 대형 화물을 실은 트럭이 보입니다. 이 화물차는 2차선 도로 가운데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데 싣고 있는 화물 폭이 너무 커서 다른 차들이 추월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영상을 올린 글쓴이는 가뜩이나 차량 정체가 많이 되는 퇴근 시간이었다며 도로가 10km도 넘는 구간인데 그 긴 구간을 혼자 2차선을 막고 운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 화물차 때문에 뒤에는 수십 대가 넘는 차들이 이유도 모른 채 줄을 서서 갔다며 비상등조차 켜지 않았고 양해를 부탁하는 설명도 붙이지 않았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신고해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지난 21일 오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좁은 도로 맞은편에서 원기둥 형태의 화물을 실은 파란색 트럭이 달려옵니다. 이 트럭을 미리 발견한 블랙박스 차량은 얼른 오른쪽 갓길로 차를 바짝 붙였고 잠시 뒤 반대 차선 중앙까지 넘어온 적재물이 차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갑니다. 글쓴이는 통나무인지 파이프인지 모르겠지만 중앙선을 침범해서 화물을 싣고 가는 트럭을 마주쳤다며 멀리서 보고 피하긴 했는데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저걸 못 보고 그냥 박았으면 바로 운전자 머리 쪽이라거나 보기만 해도 정말 끔찍하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화물차에 실을 수 있는 적재물의 너비는 사이드미러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한 공사나 작업에 필요하거나 화물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경찰의 허가를 받아 화물 양끝에 눈에 잘 띄는 표지를 달고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바로 간다. 인권사회팀 윤수환 기자입니다. 달리는 화물차에서 날아오는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고속도로에서만 4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전기준은 강화되고 있는데 왜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지 단속 현장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순찰차를 타고 서울 강변북로에 들어갔습니다. 부서진 시멘트 벽돌을 가득 실은 2.5톤짜리 트럭이 앞에 나타납니다. 벽돌은 천이나 그물망 같은 안전덮개 없이 위태롭게 실려 있습니다. 덮개를 안 씌웠네요. 저게 만약에 도로에 떠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대형 사고를 유발할 것 같은데요. 순찰차가 따라붙었습니다. 사용하세요. 순찰차 따라오세요. 갓길에 세운 트럭으로 가봤습니다. 적재함 위로 수북하게 올라올 만큼 벽돌이 쌓였습니다. 직접 들어보니 부서진 벽돌 끝은 흉기처럼 날카롭고 그 무게도 상당합니다. 급정거 혹은 급회전을 하다가 벽돌이 떨어진다면 다른 차량에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럭 기사는 양옆에 널빤지만 대놓았을 뿐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싣고 갈 때는 덮개를 씌워야 돼요. 또 고정 장치를 해야 되고요. 다른 단속 현장. 공사 폐기물을 잔뜩 실은 트럭이 갓길에 서 있습니다. 쇠파이프와 철근이 뒤로 쏟아질 듯 위험하지만 안전망이나 덮개는 전혀 없습니다. 적재함 뒤로 한참 튀어나온
철제 구조물을 싣고 질주하는 트럭. 차량 높이의 2배 정도 되는 화물을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하는 트럭도 많습니다. 관리하는 자동차 저용도로에서만 하루에 5건 이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덮개를 안 덮거나 끈으로 묶었지만 가볍게 느슨하게 묶어서 이게 떨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적재물이 다른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엔 트럭에 실려있던 쇠파이프 수십 개가 급정거와 함께 앞으로 날아가 앞서가던 승합차의 뒷유리창을 관통했습니다. 2달 전엔 울산 신형교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철제 구조물이 날아들었습니다. 매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는 40여 건, 수거되는 화물만 연간 25만 개가 넘습니다.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28%, 일반 교통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지난해 적재화물 이탈 방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방이 막힌 폐쇄형 적재함을 만들거나 덮개로 포장하는 등 단단히 고정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낙하물 사고, 불량 적재 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바로 간다 윤수환입니다.